이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그 좋은 기회의 시너지를 전혀 국민 단합에 이것을 이용도 못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 저 정치인들, 저 개자식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가서 4년 동안 정말 진천에 있는 그 체육 센터에 갇혀가지고 말이야, 군대 생활은 저리 가랍니다. 그 금메달 따는 애들은요, 군대 생활은 저리 가랍니다.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금메달을 아무나 땁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블랙홀이 뭐냐? 정치가들이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 개자식들 때문에 말이야, 야당 여당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먹힌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완전히 장악당한 겁니다.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건국 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승만, 박정희를 강조하는 이런 연설한 대통령 없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 이렇게 연설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반드시 자유통일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다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국민들이 말이야, 참 정말 해도 너무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이 사기 선거를 해서 당선된 192석들 윤석열 탄핵하자고 지금 국회에서 떠들고 난리고, 그 윤석열 탄핵해서 어디로 가자는 얘기냐? 결국은 목적지가 연방제예요. 연방제. 이제 14일 남았어요. 14일 남았는데 우리 3,518개 자유마을 대표를 비롯해서 실행위원장들 비롯해서 지금 우리 이 광화문 조직이요, 전국의 최고의 조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좌파들도 조직 없어요. 좌파들요, 조직 없다는 것을 언제 증명했냐? 한 달 전에 이재명하고 조국이하고 그 다음에 저 7개 정당이 다 모였어. 서울역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세를 과시한다고. 네. 좌파 정권 이번에 192명 된 사람들이 중심돼서 전부 다 당원들을 다 동원했어. 네.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3,200명 모였어. 없는 거야. 네. 좌파들도 이제는 동원력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조직력도 없는 거예요. 네. 한동안에는 민노총이 대단했거든요. 네. 네. 민노총도 이제 동원력 없는 거예요. 왜? 이게 GNP가 3만 불 넘어가니까 네. 민노총들의 이 배에도 기름이 끼었어. 기름이 끼어가지고 귀찮은 거야. 가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최고의 조직은 광화문 조직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 무조건 1,000만 명이 우리가 조직됐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아멘.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아멘. 보여줘서 우리는 8월 15일 국민혁명을 이제 14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안 남았으니까 빨리 우리 광화문의 모든 조직들이 전파해서 이 제목으로 하시라고 내가 어제도 우리 여기 자교총 우리 목사님들한테 교육할 때 했는데 뭐라고 했냐? 정말로 북한으로 나가 연방제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거야. 정말로 가기를 원하냐 이거야. 정신 좀 차려라. 맞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한다 이거야. 맞아. 9월달에 10월달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조직이 총동원돼서 1,000만 명이 다 와야 돼요. 일면인데 국민혁명대회 광화문 총직결 4.19 5.16 혁명으로 끝장내자. 그 다음에 제 이면을 보시면 이것은 김학성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이면을 보시면은 두 번째 면을 보시면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 혁명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이야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이야 국민들에게 가르쳐주고 호소하고 하는데 말이야 제3년 안보단체에서 쓴 왜 국민혁명이어야 하는가, 이거 안보단체에서 쓰신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딱 고정으로 늘 우리가 1000만부 신문 찍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때는 대한민국 신문으로 제일 마지막 뒷면에 보면은 뒷면에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내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자, 이거 확대할 수 있어요? 위로 제일 마지막 면 뒤로 확대할 수 있어요? 뒤로 쭉 더 크게, 글씨를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크게를 확대,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대한민국, 제가 한번 잃어버린 대한민국 쪽에만 방송실 확대할 수 있어요? 글씨를 잃어버린 대한민국. 이거 이동호 교수님 안 보여?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잃어버린 대한민국. 네.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쇄국 정책으로 아까처럼 해나? 아니, 왜 그렇게 크게 띄워? 조금 전처럼 해나? 조금 전처럼 방송실. 그렇지. 그렇게. 쇄국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7,500여 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국민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과 김만경 등을 이용하여 박헌영과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공산혁명을 전수시켜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였다. 그해 신의주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빼앗겨버려 역사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기적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는 어떠한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에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상해에 있었다. 그들이 귀국하기까지는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 틈을 타서 국내에 있던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 행세를 하였다. 박헌영이 일본인 명의의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토지계획을 시행한다고 국민들을 선동하자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여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갈 뻔하였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먼저 총선을 시행함으로써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박헌영과 남로당은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이라는 혼돈된 이념에 빠져들었던 상해 금구 세력과 박헌영의 공산주의자들과 한민당의 대표인
김성수, 송진우 세력과 좌우 합작을 주장한 미소 공동회의를 제압하고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 2. 자유시장경제 3. 한미동맹 4. 기독교 입국론 등 건국의 4대 기둥을 세우게 되었다. 그들 위해서 4.19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거쳐 진정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이 재건되고 민주화를 이루게 됨으로써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제체제, 조중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만들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와 온 민족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5일 북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남한의 남로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11만 명의 병력과 240여 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전면 남침하여 4일 만에 국군 4만 4천여 명을 살해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등 6.25 한국전쟁을 일으켜 이 땅에 500만 명을 희생시켰다. 그들은 1. 공산주의 2. 통제경제 3. 조중동맹을 선택하였으나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폐륜 국가로 전락하였다. 그 후 70년을 살아오면서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날아온 주사파 일당들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의 잔당들이 연합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산동맹을 시도하고 있으며 마침내 청와대 대통령까지 점령하여 마지막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6.25 전쟁은 민족 해방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하여 해방 후 박헌영과 남로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과 정교조 및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정부라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세력이 극도로 확장되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해방 후 78%의 국민들이 박헌영과 남로당에 속았던 때를 재현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상처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국가 1년 예산에 달하는 100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서 선진국과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는 70년의 연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입증된 것을 거울 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만 한다. 박헌영과 남로당의 후예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스스로의 과오를 역사 앞에서 시인하고 참회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 1등 국가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주사파의 일당들이
스스로의 잘못된 주사파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여 주사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속의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히 처벌하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건국 4대 기둥,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는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단코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뭉쳐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 자유통일조국, 복지국가, 세계 인류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 드림. 박수 쳐요. 박수. 제가 이 국민혁명 이걸 헌장, 이 국민혁명 헌장입니다. 이름 자체가 국민혁명 헌장인데, 이것을 내가 만들게 된 동기가, 아니 애국운동을 해도 이거 벌써 20년 전에 만든 거야. 해도 뭔가를 이론이 있어야지. 저쪽은 주사파라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동호 교수님. 저쪽은 이론이 있잖아요. 주사파.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주체 사상이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주체 혁명론이 있고, 그다음에 수령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10대 뭐 예를 들면 강령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론이 없으니까 이게 괜히 뭐 광화문에 모여봤자 시루떡이 시루떡. 후 모였다가 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김동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김동길 교수님 살아계실 때 일찍이 찾아가서, 교수님, 우리 자유우파는 애국운동하는 이게 국민교육 헌장 같은 이게 이론이 없습니다.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나 혼자는 못 만든대.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오라 그래. 그래 갔더니 조갑재 선생님, 이동복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나도 이제 거기 불려갔죠. 가서 정가훈 목사님이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는 교리를 있어야 되니까 이 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했더니 이동복 선생님은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 헌장, 그걸 모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조갑재 선생님이 뭐냐, 우리나라 헌법 전문, 네. 헌법 전문을 기초하여 이걸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하고, 그 교수님은요, 그 연세대학 그 교수님은, 나는 뭐 오라 그래서 가서 뭐 큰 말이야 막 식사를 준비해 놓고 막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갔더니요, 세상에 안고도 없는 빵 있잖아, 하얀 거, 중국식. 그거 아침에 한 개 놓고 그거 물 마시면서 마시래.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살다가 오셨는가 봐, 옛날에. 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이거 이렇게 대접하려고 오라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걔 이제 마시면서 했는데, 빨리 이 애국 헌장을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하여튼 빨리 만들어 보겠다고 해놓고 3달 동안 연락도 없어. 뭐 다음 모임은 언제 한다는 연락도 없고,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가훈 목사 우습게 보지 말으니까요. 왜 가문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도 없어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끝난 뒤에, 에이씨,
내가 직접 쓴다 해가지고 새벽도 끝난 뒤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멘. 이거요 그냥 일사천리로야 할렐루야. 뭐 책을 넘겨보면서 자료를 찾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이동호 교수가 내 위력을 알아요. 우리 정강정책 만드는 거 내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말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딱 그냥 쫙쫙쫙쫙쫙쫙 딱 써서 이게 쓴 건데 뒤에 이제 날짜 문재인 정부 요것만 민정이가 수정을 한 겁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 이게 혁명 이게 바로 헌장입니다. 헌장. 대한민국 헌장이야. 와. 주사파의 이론을 따를 것이냐 지금 내가 만든 국민 헌장을 따를 것이냐 이건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보다가 더 잘 쓰는 그 헌장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내가 수정도 해주고 또 고쳐줄 테니까. 이건 그리고 내가 요 한국 근대사를 가장 핵심만 요약한 겁니다. 네, 요약이에요. 요거만 알아도 네,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걸 보니까 음.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게 주사파들도 가장 먼저 사람을 바꾸는 건 역사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 주사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국민 정신이 깨어진 것도 잘못된 역사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의 역사관만 오늘 목사님이 설명한 저것만 잘 교육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건 뭐 맞아요. 그 역사관을 가장 중요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시대는 절대로 진리를 못 이겨요. 맞아요. 진리를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1000만 부를 신문을 찍었어요. 1면부터 2면, 3, 4면 찍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계몽을 해야 되니까 지하철, 전철역, 오늘 여기 전한 팀들이 말한 대로 그냥 막 다 뿌린다 그러잖아요. 이 신문을.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계몽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만 명이 강화문광장에 나와서 국민의식 대개조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잘못했다, 속았다.